위장관 계통 중에서 장, 인테스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위장관 계통 중에 스토막, 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paul-eb.com/기창으로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 인테스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나고 리포트 리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aul-eb.com 기창으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개에서 위장관 조형 상의 촬영 뷰를 묻고 있습니다. 요 바리움 현타객으로 위장관 조형을 한 개의 사진인데 어떤 자세로 VD 사진이냐 DV 사진이냐 묻고 있습니다. 조금 혼돈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의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많은 분들도 지금 답을 해주고 계신데요. 조금 아마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답을 볼까요? 네, 뭐 압도적으로 VD 그러니까 도살 리컨번시로 등으로 눕혀서 촬영을 했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입체적으로 이 위장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원래 여러분이 우리 개를 바라볼 때 이런 포지션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니은자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위에 대부분은 거의 수평입니다만 요 펀더스 부분이 조금 등 쪽에 가깝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눕혀서 찍게 되면 도살 리컨번시로 그래서 VD 뷰가 되면 주로 중력 방향으로 등 쪽에 가까운 펀더스 그 다음에 유문부 일부가 조형제가 저류되게 됩니다. 반대 상황은 대부분 요 바디 쪽에 되겠죠. 이렇게 DV로 즉 스터널 리컨번시로 촬영한 DV 뷰는 상대적으로 중력에서 내려와서 바디 쪽으로 많이 차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좌우 횡화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아마 요 유문부가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으니 우횡화위로 우측으로 눕혀서 촬영한 사진은 유문부에 액체가 차서 연부조직 밀도로 지금은 위장관 조형이라서 뚜렷하게 지금 플루이드가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좌측으로 눕혀서 찍은 좌횡화의 사진에서는 유문부에 있던 플루이드가 반대로 흘러나가서 유문부에는 상대적으로 플루이드보다는 가스가 차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질환을 구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의 입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인테스틴을 갈 예정인데 오늘 수업의 목표 사진입니다. 8살 닥스훈트 피메일 스페이드 환자가 구토와 기력 저하로 내원을 했습니다. 복부 외측상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보면 횡격막을 중심으로 그 간부터 시작해서 위, 간의 크기 여러분은 크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크기가 어떤가, 위 내용물은 사실 뭐가 있는가, 위는 뒤집혀지진 않았는가, 위에 이물은 없는가, 위에 매스는 없는가 등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중앙 쪽으로 옮기면 대부분 장들이 있습니다. 장에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방사선학적으로 눈에 띌 만한 변화는 무엇인가, 이렇게 눈에 띌 만한 변화는 또 어떤 걸 의미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환자는 매우 심각한 상황의 환자입니다. 사진보다도 훨씬 더.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오늘은 장에 대해서 방사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장, 이게 스몰 바울이나 스몰 인테스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소장이죠. 장 중에서도 저희가 사실 환자 분포를 보면 장을 소장과 대장으로 나누면 소장 쪽의 질환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소장은 위에서부터 나와서 디오데눔, 제주눔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일리움, 그리고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소장 부분은 엑선상에서 요 복부의 중앙 정도에, 그리고 위아래로 가른다면 콩팥등이 위치해 있는 후복막강의 아래쪽으로 주로 소장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외측상에서는. 이것을 일일이 다 디오데눔부터 일리움까지 분절을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 단순 방사선 또는 서베이 라디오그램에서는 사실 요 장애 하나하나를 다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많이 썼던 방법인데 포지티브 컨트라스트, 즉 바륨 현타액 같은 조영제를 먹여서 장의 상태를 살펴보곤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저희들이 실습을 했던 사진들 중에서 동영상으로 위장관 조영제, 요거는 투시 촬영상이라서 엑스레이와 반대입니다.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보이는 것은 투시에서는 까맣게 보입니다. 요 조영제가 지나가는 장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장은 연동 운동으로 내용물들이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이와 같이 연동 운동을 합니다.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실시간이 아닌 이 스틸 사진에서는 한순간의 장면이니까 조영제가 차 있는 곳은 보이고 차 있지 않은 곳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판독하기가 사실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복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초음파 도움을 많이 얻습니다. 초음파를 촬영하면 복강 내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의 내강을 중심으로 뮤코자, 서브뮤코자, 머스큘라, 그 다음에 시로사까지 한 분절을 완전히 다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촬영술이 장의 상태를 알아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진단법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복부 상에서 장의 문제는 첫 번째 접근은 과연 시로사, 장의 바깥막이죠. 장의 바깥막이 요 장의 바깥쪽과 얼마나 잘 구분되는가. 일단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를 어떤 게 디오데눔이고 어떤 게 제주눔이고 어떤 게 일리움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간장, 위장, 주요 장기들 중앙에 있는 요 관상의 구조들은 스몰 인테스틴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튜블란 구조들이, 관상의 구조들이 이렇게 우리 눈으로 향하는 엔드온 끝으로 향하면 이와 같이 단면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가스가 하나도 없다면 이렇게 단면상은 동그랗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쭉길쭉한 바깥에 시로사가 잘 구분이 되면 정상적인 복강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복강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의 상태가 정상이냐 비정상인자는 시로사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적당한 지방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은 방사선 밀도가 어둡죠. 어두운 지방 밀도를 배경으로 연부 조직의 장들이 잘 보이는 상태가 첫 번째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복강 상태가 정상에 가깝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시고, 그럼 이제 장들이 구분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지방이 적은 조건을 가지거나 아직 제대로 다 완전히 크지 않은 동물에서는 이런 게 좀 이 시로살 디테일이 좀 부족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성견 이상에서는 지방 밀도가 적당히 있다면 이와 같이 시로사가 잘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이제 장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 시로살 디테일을 얘기하다 보면 가끔씩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좀 어렵게 보이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정상의 개인데 일단
위 내에는 가스가 많습니다. 위가 확장이 돼 있고 요 위의 분포 또 위의 방향은 정상입니다. 그냥 위가 가스로 확장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적 의의는 높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 장들을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돼 보입니다. 너무 뭉쳐 있는 거죠. 위는 확장돼 있고 방광이 오줌도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이 서로 너무 밀집돼 있습니다. 밀집돼 있으면 당연히 장들 구분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스가 이제 장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위는 쪼그라들고 복강 상태는 편해지고 장들은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안에 가스가 차고 그리고 바깥의 시로사도 구분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이제 또 원래 모습인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로살 디테일이 떨어졌다는 상황이 다 질병은 아니다 라는 상황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장 자체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간도 그랬고 크기 관점이 많습니다. 엑스레이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기가 얼마나 커졌느냐의 문제인데 이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장의 루프를 바깥의 시로살 디테일이 괜찮은 경우입니다. 맨 장막부터 장막까지 시로사부터 시로사까지 장의 하나의 분절의 두께가 얼마냐가 관점입니다. 장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 죽상 형태가 카임이 내려가고 가스가 찰 수도 있고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다이내믹한데 가장 굵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건강한 상태가 아닌 환자가 왔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장의 두께를 그럼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정상의 개에서는 늑골 두께의 2배 정도는 뭐 정상 범위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요추 2번의 높이와도 유사한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임상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요추 5번 높이에 1.6배를 넘어갈 때는 우리가 문제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장의 확장도가 요추 5번 두께의 1.6배까지는 정상으로 보지만 이걸 1.6배를 넘어서 2배가 넘어가면 좀 심각하게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고양이는 조금 더 품종이 균질하니까 대체로 밀리미터로 그냥 1cm를 조금 넘는 정도다 맥시멈이. 대체로는 요추 2번의 높이의 2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허용하겠다의 정도입니다. 가령 개에서 중앙 복부에 소장이라고 생각되는 이게 소장이어야 합니다. 이게 대장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장은 글자 그대로 큰 장이니까 이게 소장인 경우에 소장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일반적인 다른 소장 분절에 비해서 확장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정량적인 지표로는 요추 5번 높이의 비율입니다. 이 환자 측정해 보니까 시로사부터 시로사까지는 요추 5번 높이에 거의 2배를 훨씬 상회해서 3배 가까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것은 비정상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제 질환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정상상을 조금만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레인 상에서 복부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간, 위장, 비장, 콩팥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대장을 빼놓고 장을 하나하나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륨 조영을 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어떤 장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는데요. 이것은 확대 사진입니다. 요 우측 상복부를 확대해서 바륨 조영을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위에서 나와서 12지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행 12지장. 그리고 좀 올라가겠죠.
특히 이 어린 개에서의 얘기입니다. 왜 어린 개에서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장에 관광 구조의 장에 조영제가 차 있는데 마치 이렇게 뭔가 움푹 패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균질하게 똑같이 장이 관 구조가 아니라 어디 쪽이냐면 요 안쪽이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메센테리 쪽입니다. 메센테리. 근데 요 바깥쪽은 엔타이 메센테릭이죠. 메센테릭의 바깥쪽입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가 보이는 거를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 위궤양 또 궤양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점막이 파이는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점막이 손상을 받아서 파여서 만약에 조영제가 충진됐을 때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궤양이라면 위나 장에 궤양이 생겨서 점막이 파괴되어서 움푹 들어가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정상계에서 어린 정상계에서 면역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돼 가는 정상 어린계에서 여러분들 아마 병리 조직학적으로 페이어스 패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의 면역을 담당하는 그 면역계 담당한 림포이드 조직들이 요게 장의 시로사고 여기가 내강입니다. 육모들이 있고요. 내강이 음식물이 통과할 텐데요. 요와 같이 림포이드 조직들이 노듈처럼 생긴 것들이 뮤코자 쪽으로 이렇게 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부처럼 보입니다. 조영제를 충진시켰을 때 움푹 들어간 것처럼 정상인데도 궤양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궤양이 아니고 이것은 어린 개에서 볼 수 있는 휴드 얼서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지 말자. 가짜 궤양 모양이니까. 이 상황은 플레인상에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발음 조용을 했을 때 이렇게 면역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 즉 어린 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개에서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발음 조용을 했을 때입니다. 이게 플레인상이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저희가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고양이인데요. 고양이를 제가 조금 알 수 있는 이유는 척추가 굉장히 깁니다. 고양이는 척추 길이가 굉장히 긴 편에 속하지요. 그래서 연동 운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다 보면 컨트랙션이 매우 심한 분절들이 생깁니다. 마치 왜 우리 목걸이처럼 진주 목걸이처럼 정상입니다.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컨트랙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요거를 스트링 펄스나 또는 효도 스트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상입니다. 진주 목걸이 사인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양이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수축이 잘 일어나고 이렇게 진주 목걸이처럼 보이는 건 개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컨트랙션이 얼마나 잘 일어나냐에 따라 다르겠죠. 정상입니다. 플레인 레디오그램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진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정상에서도 이렇게 장을 움직이고 있겠구나 라고 연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발음 조영상 지금은 잘 하지 않아서 많은 의뢰가 들어오진 않는데 간혹 예전에는 발음 조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조영제가 마치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 솜털처럼 여기 내강입니다. 장에 바깥으로 삐죽삐죽 삐져나온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사실 육모 있죠? 육모 사이사이에 조영제가 있어서 보이는 겁니다. 정상입니다. 어려운 말로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요. 뮤코즈 사실 이 점막층은 매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끈한데 큰 시야로 보면 매끈합니다. 대체로.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정상이다. 여러분 육모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영상이 그럼 이렇게까지 조영상들이 다 정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비정상적인 것들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발음 조영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정상을 알 수 있는 건 장 내에 조영제가 머물러서 통과해야 되잖아요. 정상에서는 바깥으로 새는 겁니다. 사실 플레인상에서는 이 어디가 새고 얼만큼 새고 또는 새는지 안 새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조영제를 이렇게 투여하고 나면 복강 안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조영제가 퍼지는 것은 당연히 위장관 어딘가가 새서 된 것이니까 이런 것만큼은 조영제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영제에 따라서 바륨이냐 아니면 우리가 안전한 멸균 상태의 위장관 조영제에 따라 정도는 좀 다르지만 이 바륨 현탁액이 훨씬 더 요 레디오 오페시티가 높아요. 또 굉장히 하얗게 보입니다. 반면 요 게스트로그라핀이라는 요도계 수용성 조영제는 상대적으로 덜 하얗게 보여서 진단적 가치는 요 바륨 현탁액이 훨씬 더 좋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정상적인 그런 그 스몰 인테스틴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확장된 겁니다. 크다. 확장된 정도가 크다라는 것이 관점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물이든 중첩이든 완전히 장의 통로를 막아서 생기는 메카니컬 일레우스는 장의 확장도가 좀 큰 편입니다. 많이 확장되고 상대적으로 기능적으로 염증이 있든 장 내든 장 바깥이든 이 장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또는 꼭 염증 아니더라도 신경성 문제라고 있어서 그럼 장이 전반적으로 확장되는데 이때 확장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 밖에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infiltrative라고 침윤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장이 염증 상태이거나 또는 종양세포에 의해서 침윤당했거나 두 가지를 다 일컫는 말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계적 폐색,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장이 막힌 거죠. 주로 이물에 의한 것들이 일반 우리 반려동물에서 특히 개에서 꽤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위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 눈에 잘 띄는 레디오페크한 이물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물들이 내원을 하곤 하는데 정말 방사학적으로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증상은 있고 의심은 되는데 발견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배출이 될 때까지 또는 초음파 촬영술을 통하면 그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은 이렇게 바륨 조영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초음파 촬영술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자, 복부 외측상의 그 샘플 사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기에 앞에 간은 지금 좀 제외가 되어 있고 위라고 생각되는 부위, 비장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장들인데 장들이 지금 이게 만약에 소장이라면 제가 소장이를 단서를 다는 이유는 대장은 지금 사이즈가 대장이 이 정도 사이즈는 정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대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모든 게 다 대장이기는 어려우니까 소장 분절이라면 확장되어 있다. 확장도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을까? 아까 우리 요추 5번 높이라고 만약에 비교해보면 물론 지금 늑골 2배보다 훨씬 더 지금 더 확장되어 있으니 요추 5번과 비교했을 때 제가 지금 언뜻 가늠해도 2배가 넘어 보입니다. 소장이라면 그럼 2배가 넘는다는 것은 확장도가 제법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 사진상에서 이물의 증거나 또는 다른 폐색을 일으킬 만한 분명한 증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확장된 장, 상당이라 하는 근거는 제가 요추 5번 높이하고 비교했을 때 2배를 훨씬 상회하는 그래서 이것은 기계적 폐색, 뭔가 폐색 원인이 있다. 아마 이 케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패브릭, 섬유 재질의 매스일 이물일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눈에 잘 띄지 않는 레디오 오페시티가 높지 않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환자들이 일부러 먹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먹게 돼서 오게 되는 이물 종류들입니다. 요 1번, 2번은 1번은 옆에서 본, 2번은 단면으로 본 옥수수. 여러분 막 옥수수를 알갱이를 다 먹고 난 곧 달콤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제 삼키기도 하죠.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찾기가 어렵겠죠. 요 경우는 가운데가 약간 비어 있어서 좀 공기가 있죠. 바깥에는 이렇게 오페시티가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특히 C 중에서 좀 제법 큰 C들 중에는 복숭아 C가 있죠. 그래서 복숭아 C는 가운데는 이게 단단하지 않습니까? 복숭아가 단단한 가운데 안에는 좀 비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요걸 보고 금방 이 복강 안에서 알기는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뭐 여러분들 짐작하시듯이 호두 모양이죠. 이건 아보카도 굉장히 커 보여. 아보카도 씨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는 콜크마개입니다. 이런 것들 텍스트도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왔을 때 특히나 요 1번, 2번, 3번 정도가 저희들이 임상에서 가끔씩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 교과서에서 실린 사진 한번 볼까요? 아마 이렇게 확장된 장이 있습니다. 소장이라면 뭐 어느 정도 확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 가만히 여러분이 이제 알고 보면 이 환자는 구토 환자이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타원형인데 약간 끝이 뾰족합니다. 사실 이거는 포인티드 이물 중에 하나인데요. 끝이 좀 뾰족해지는, 그리고 가운데가 좀 비어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 아까 봤던 요 아마 복숭아 씨앗으로 추정되는 그런 이물입니다. 절대 이것은 녹지 않죠. 소화되지 않습니다. 아마 피치 스톤이라고 검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스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워낙 단단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끝이 뾰족해서 작은 소장을 통과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지시가 필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모양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봤던 옥수수, 길게 본 옥수수에 대해 장면인데 아마 이 변 내용물이나 굉장히 혼돈이 많이 되어서 굉장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오페시티가 높지 않은 난 오펙한 것들은 알긴 어려운데,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이물을 보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인데 간접적인 방법은 주변의 장의 확장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유용한 것이라서 저희가 장의 확장에 대한 것을 요초 5번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 이물 중에서 이렇게 단일계의 그런 모양이 아니라 긴 실, 스타킹, 붕대 등등 긴 선형의 패브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꽤 섭식에서 오거든요. 여기 이제 입에서부터 먹게 되니까 고양이는 특히 혀 끝으로 이렇게 그 시작되는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개는 주로 이제 다 넘겨가지고 위에서부터 장으로 이제 쭉 내려가는데, 이렇게 이 장으로 내려가다가 장은 연동 운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 선상 이물은 소화가 안 될 테니까 마치 주름 잡힌 것처럼, 여러분 가방을 이렇게 오므리는 주름 잡힌 것처럼 접히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을 플리케이티드나 또는 플리티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름 잡힌 장으로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원래는 장은 편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장은 원래 스트레이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름 잡힌 장이 원인은 그 안에 선상에 녹지 않는 이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연동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장들은 자꾸 접혀져서 주름지게 됩니다. 액선상에서는 여러분 상상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장 내에는 가스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장 내에 플루이드가 있으면, 아주 소량의 플루이드만 있으면 장은 그냥 연부 조직으로만 보입니다. 장 내 매우 확장돼 있으면 플루이드로 장이 굉장히 커 보이니까 쉽게 좀 알 수 있죠. 장에 가스가 들어가 있으면 금방 장을 구분할 수 있죠. 근데 가스가 정상 상태라면, 접혀지지 않은 상태라면 가스 분포가 일직선으로 가 있거나 선상이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가스가 군데군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스 패턴이 지그재그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상 이물 섭식 때 장의 특징적인 병리학적 변화입니다.
개에서는 단독으로 이물만 섭취했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중첩이 있거나 또는 염증이 있을 때도 뭐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대체로는 요 선상 이물일 때 많이 보고가 됩니다. 치사율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약에 복강에서 이게 난 레디오펙한 이물이니까 어디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가스가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 주름져 있는 장의 상황을 연상해서 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보고 바로 선상이물으로 진단한다면 그것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발음 조용을 하면 이렇게 포개진 상태로 보입니다. 접혀진 거죠. 정상은 그럼 어떠냐?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처럼 정상의 장은 위에서 12장으로 해서 루프를 그리면서 큼직큼직하게 그리면서 이렇게 접혀질 수가 없죠. 그게 발음 조용을 했을 때 이와 같이 포개져서 주름져서 보이면 이것은 선상이물 존재를 알긴 어려워도 선상이물 때문에 생긴 장의 모양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메카니컬 일레우스 중에서 이물이 아닌 경우, 이물은 란 오펙하든 이물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중첩은 여러분 장 안에, 요거는 인터서스피엔스라는 표현으로 쓰고 인터서셉툼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장 안에 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 루프가 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요 장을 만지면은요, 임상적으로 구토 환자에서 좀 작은 동물에서 복강을 잘 만지면 되게 단단하겠죠? 소세지처럼 만져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임상가들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막혀 있는 부분도 이렇게 당연히 굵고 이렇게 이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도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그 중첩은 주로 일리움과 콜론 사이 또는 콜론 사이끼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뭐 어느 장이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플레인 사진상보다는 바륨 조영제의 도움을 얻는다든가 초음파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첩의 원인이 너무나 다양한데요. 이렇게 장의 분절에 염증이 생겨도 함입되기 시작하면서 중첩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방선 사진상에서는 중첩을 어떻게 그럼 확인할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장 사진만 가지고 중첩을 진단한다는 것은. 다만 장이 요추 5번 높이에 비해서 확장도가 매우 심하다는 정도를 알아낼 뿐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지금 가스로 차 있는 장보다는 이 플루이드, 지금 여러분 너무 오페시티가 좀 높아 보여서 좀 의아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바륨 조영제를 먹였다기보다는 저희들 그 복용하는 약 중에서 일반적인 그 태블릿 형태의 약 중에서도 이렇게 오페시티가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또 약 중에서 이렇게 좀 방사선학적으로 밀도가 좀 높게 보이는 경우가 이제 나오는데요. 뭐 어찌됐건 중첩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환자의 증상이 뚜렷하고 확장된 분절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중첩은 어느 한 군데서 일어나지만 확장은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확장을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래서 중첩은 이렇게 초음파를, 의심되는 부위를 초음파 스캔을 하면 장 안에, 바깥 장 안에 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그 밝게 보이는 에코가 높다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메센트릭 팻입니다. 팻까지 같이 메센트릭까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이 들어갈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장 안에 멀티 레이어로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초음파는 비교적 쉽게 장의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중첩 진단에는 초음파 촬영술이 어쩌면 골드 스탠다드로 손색이 없는 장비입니다.
자, 이제는 메카니컬 쪽을 이제 넘어서서 펑셔널. 펑셔널이라는 이름은 이 장 내에 어떤 이물이 막거나 중첩이 생겨서 막힌 게 아니라 이 장의 운동성을 매우 떨어뜨리는, 거의 마비까지 시키는 폐색입니다. 장이 운동하지 않으면 배출이 안 되니까 확장이 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원인들이 있냐면 대체로 우리가 흔히 아마 약자로 여러분 많이 듣게 되겠는데요. 물론 염증성 질환으로 포함이 됩니다만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가 있습니다. 장 바깥에 페리토나이티스, 장 바깥의 상황이 췌장에 의한 것이든 또 다른 종양에 의한 것이든 장 바깥의 상황이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리는 원인도 요 펑셔널 일레우스에 속합니다. 물론 어떤 그 막고 있는 게 작은 이물 같은 게 오랫동안 막고 있어도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리긴 하겠죠. 그리고 우리 신경계 손상돼도 장의 운동성 떨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뭐 종양이 생겨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바리움 스터디도 좋긴 합니다만 초음파가 요 장의 상황, 폐색의 정도, 이물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시작해서 이 장의 염증 상태 알아보는 거는 초음파가 좋습니다. 이 기능적 폐색이 염증이 관계되는 게 우세하다면 장의 염증은 초음파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방사학적으로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요 복부 외측상에서 중앙에 있는 장의 루프들을 보니까 확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 분절에 걸쳐서. 확장도는 메카니컬 일레우스보다는 그렇게 심하게 확장된 분절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디퓨즈하게 확장이 중등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메카니컬 일레우스를 생각하기보다는 펑셔널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 환자는 알고 봤더니 스플린의 악성 종양이 파열이 된 환자입니다. 이 복강 상황이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장이 디퓨저하게 확장된 상황이니까 장 자체에는 큰 책임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그 펑셔널 일레우스를 바리움 조용을 했을 때는 가령 이와 같이 내강이 어느 정도 균질하게 전체 루프 중에 상당 부분은 비교적 균질한 상태를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비균질하게 이레귤러한 부분이 꽤 있더라. 그럼 염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바리움 조영상으로 장의 염증을 알아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연동운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연동운동 하고 있는 중이냐. 물론 대칭성이 확보돼야죠. 연동운동은.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정상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킵니다. 정상의 위장관 조영, 요것은 아마 점도 방사선 투과도가 낮은 걸로 봐서는 바리움 현타객보다는 게스트로그라핀이나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렇게 비교적 균질합니다. 그러면 이 장의 염증에 의한 폐색을 확인하는 방법은 역시 또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로 보면 장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장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요 맨 바깥의 시로사부터 근육, 서브뮤코자, 뮤코자, 내강 요와 같은 요 레이어를 여러분 보기에는 마치 요 한 분절이 편도 1차선의 왕복 2차선의 국도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장염에 걸린 염증성 변화를 보이는 장은요, 일단 장의 뮤코자층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좀 두터워집니다. 그리고 뮤코자층이 원래 비교적 균질하게 어두운 저에코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고에코성의 다양한 변화들이 감지됩니다. 이런 변화가 훨씬 더 바리움 조영이나 일반 방사선에 비해서는 장의 염증 상태를 알아보는데 훨씬 유용합니다. 그래서 염증 상태 알아보는 것도 초음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의 종양인데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케이스가. 이 아데노카시노마는 위장관에 다 공이 해당되죠. 림포마는 고양이에서 꽤 있습니다. 마스토사이토마는 뭐 마스트셀 튜머 장에도 있을 수 있고 근육층에는 레이오마이오사이코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방사선 플레인상에서는 뚜렷하진 않죠. 그 다른 스터디가 필요한데요. 사실 바리움을 지금 적어놨습니다만 역시 또 초음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그 플레인상에서 만약에 봤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바리움 조영상인데
아마 일부 확장된 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연부 조직의 음영이 보일 수도 있고, 이건 지금 전체가 지금 그 종양성 변화를 보이는 장의 한 분절입니다. 내강은 굉장히 유레귤러하고요. 마치 조영제가 장 바깥으로 새는 것처럼 매우 불규칙합니다. 지금 이렇게 판독을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초음파를 보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장의 한 분절은 왕복 2차선 국도 같다고 했죠. 내강을 중심으로 레이어가 있는데 여러분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시로사부터 시로사까지 중에 시로사 머스큘라가 엄청 굵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큘라는 굉장히 작은 서브뮤코자 층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두께밖에 안 됩니다. 이게 머스큘라입니다. 서브뮤코자고요. 시로사, 머스큘라, 서브뮤코자, 뮤코자. 이렇게 근육이 두껍지 않습니다. 인테스틴은, 스몰 인테스틴은. 그러면 이 근육층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여기를 보니까 이 전체 장벽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고 매우 비유가 되어 있죠. 이게 훨씬 더 장의 상태를 종양성 변화를 짐작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 소장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플레인상에서는 이와 같은 연도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휴도 얼서, 또 이렇게 이레귤러한 거, 이렇게 주름 잡힌 거, 사실 플레인상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서베이 방송상에서는 조형을 하면 이렇게 진주 목걸이처럼 보인다든가, 휴도 얼서, 어린 개에서 면역계가 밝다, 요 두 가지 경우는 정상 범위입니다. 요거는 병이 아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요 두 개, 이레귤러하다든가 주름져 있는 것은 각각 염증 상태를 나타내거나, 또는 염증과 종양은요, 저희가 방사학적으로는 두 개 구분이 제일 화두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염증에 의한 변화인지 종양성 변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름 잡힌 건 리니어 포린바디에서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대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은 질환이 많지가 않아서 뭐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부 외측상과 VD상에서 대장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VD상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거꾸로 추적하면 골반강에서부터 가스와 내용물로 혼합된 장이 이렇게 우상복부 쪽에, 요거는 시컴입니다. 공기가 차 있는 시컴이고, 그리고 대장이 시작됩니다. 라지 인테스틴이 상행부터 횡행, 하행으로 갑니다. 외측상에서 보면 사실 요런 그 퀘스천 마크가 1열 내지는 2열, 그러니까 결국 외측상에서는 짐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 가장 혼돈되는 게 앞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요 시컴에 공기가 찼을 때, 걔는 보통 시컴에 공기가 찹니다. 그럼 여기 소장으로 요걸 오인하면 안 되겠죠.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측상과 복배상을 딱 맞춰보고, 시컴 위치에 요 분절은 소장이 아니고 대장의 시작점인 시컴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개와 고양이는 시컴도 다르죠. 개에서는 이렇게 스파이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컴이 보통 가스가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좀 쉽습니다. 고양이는 옥수수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보통 가스가 차 있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컴 알기가 매우 어렵겠죠, 고양이에서. 자, 그러면 소장과 마찬가지로 대장은 제가 이걸 금방 대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골반강 거꾸로 추적해 오면 가스와 내용물, 이것은 아마 대부분 다 이 골반강 중앙 쪽으로 내려오는, 이거는 다 결장입니다. 대장입니다. 그럼 요 대장의 문제는 역시 또 사이즈입니다. 소장과 마찬가지로 개에서는 요 제법 큰 대장은 요추 7번 길이하고 견줍니다. 뭐 대체로 그 정도 비슷하면 인정하겠다. 고양이에서는 요 스몰 인테스틴보다는 2배 이상이다, 대체로는. 그런데 만약에 고양이도 만약 메가콜론 같은 게 있는데 확인하려면 개처럼 요 대장의 확장도가 요추 5번 길이, 고양이는 요추가 깁니다만은 고양이에서는 요추 5번 길이에 1.5배까지는 허용하겠다. 이걸 넘어서면 고양이에서 문제 삼겠다. 이게 지금 대장이지요.
보통 대장은 이와 같이 가스와 이렇게 수분이 다 빠진 내용물들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골반강을 빠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와 정상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 요추 5번 길이에 절대 1.5배를 넘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 변차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건 고양입니다. 요 대장이라고 생각되는 부위가 요추 1.5배를 넘어갑니다. 요건 지금 중첩의 상황입니다만은 여러분 상상하듯이 거꾸로 조영제를 넣습니다. 바륨 에네마처럼 관장하는 것처럼 직장으로 조영제를 넣었더니 장 안에 장이 들어와 있고 이게 바깥에, 그래서 거꾸로 넣었더니 조영제가 바깥은 차는데 쑥 들어온 장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지요. 요 중첩에 의한 요 결장의 확장인데, 이렇게 우리가 장의 확장을, 결장의 확장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 용어가 컨스티페이션은 변비죠. 근데 변비가 계속 변이 배출이 안 되고 쌓이고 단단해지면 그럼 이제 폐쇄를 일으키죠. 장의 내용물이, 결장 내용물이 더 밖으로 못 나가도록. 그러한 원인은 이제 메가콜론의 원인인데요. 메가콜론의 원인을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볼게요. 이처럼 그런 그 변에 관련되는 내용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치료 대상인 것들은 조금 전에 봤던 중첩도 치료 대상이죠. 그리고 고양이에서는 배변 습관이 개보다 훨씬 더 까다로우니 상대적으로 이디오패틱한 메가콜론이 꽤 많습니다. 요추 5번에 1.5배를 넘어서는. 원인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중첩도 아니고 어딘가 좁아진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떤 고양이는 선천적으로 꼬리가 없고 신경계가 덜 발달되어 있는지 확장이 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신경계 얘기하니까 요 신경계의 결손, 이 대장의 연동 운동을 지배하는 요 강글리온의 셀들이 부족한 선천적인 문제. 이 허쉬스프룽스는 이 병을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썼는데요. 이렇게 이게 조직 검사 외에는 알기가 어렵겠죠. 이 대장의 그 강글리온의 셀들이 빈약한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나 어쨌든 이 운동성이 떨어지는 모든 경우입니다. 페리니아 허니아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통과가 어렵겠죠. 종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요 콜론 사이끼리의 중첩입니다. 요 경우는 아까 봤던 걸 상상하시면, 이게 이름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조영제가 뭐 이렇게 코일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영하지 않으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런 경우는 조영법보다는 초음파를 하면 조금 더 알 수 있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건 개의 경우인데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확장돼 있고 변으로 꽉 차 있습니다. 변이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쌓이고 제대로 연동 운동이 안 되는 신경의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선천적인 이 갱글리온이 부족한 거니까 A 붙여서 그런 원인 때문에 메가콜론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 종양이 있을 때는요. 역시 또 이 연동 운동도 떨어지고 확장도 있고 해서 이렇게 뭐 확장이 있다. 대장의 종양은 사람에 비해서는 좀 확률적으로는 떨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그 종양성 변화는 역시 초음파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걸 종양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조영제를 투여했는데 오늘 이제 거꾸로 투여한 겁니다. 그런데 충진되지 않는 겁니다. 매스가 있으니까 충진되지 않는 필링 디펙트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허니아는 이렇게 복벽 바깥쪽으로 이게 지금 결장이 다른 경로로 이탈해서 막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또 결장이 많이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복벽으로 생각되는 부위에 바깥으로 볼록하게 튀어나간 것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소개하고 있듯이 상처가 생겨서 물려서 아마 복벽이 찢어져서 바깥으로 새나갔겠죠. 요걸 대장 내용물로 아는 이유는 거듭 얘기하지만 가스 음영들이 있고 수분이 빠져나간 대장의 모양입니다. 대장 물질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이제 스몰 인테스틴의 염증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콜라이티스도 대장의 염증이죠. 콜론의 염증 마찬가지입니다.
뮤코자 쪽이 조금 이레귤러해 보이는데 이 플레인상에서는 알 수 없죠. 조용을 해야 아마 조금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염증이 있으면 두꺼워집니다. 소장이나 대장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바륨 NMR을 통해서 전체 대장을 영상화 시켰을 때 원래 가스가 차 있는 콜론은 조영제로 찰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 C컴의 조영제가 덜 찼고요, 이레귤러하고 상당 분절이 다 매우 이레귤러합니다. 매우 스무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C컴부터 시작해서 결장의 상당 부분이 염증성 변화라고 추정합니다. 이 경우는 이 전체 그 C컴부터 시작해서 상행, 횡행, 하행으로가 일부 분절만 이레귤러한 걸 보여서 염증이다, 이렇게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이런 그 뮤코자의 이레귤러리티, 그 다음에 바울월의 티크닝은 이와 같이 바륨 조영제도 좋지만 역시 초음파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빠르고 유용합니다. 오늘 요거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스몰 인테스틴이든 라지 인테스틴이든 복부 외측상에서 확장도,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요 외측상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중앙부라고 생각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결장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닌 소장 분절이 가스로 확장돼 있다면 그 분절의 정도는 주관적으로 확장돼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요초 5번의 높이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어림잡아도 2배를 훨씬 상회합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 이 경우라면 이 소장 분절의 확장은 심각하고 이것은 메카니컬 일리어스를 의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광범위한 분절이 확장이 된 것도 아니고 일부 분절만 심하게 확장돼 있으니까 메카니컬 이물이라는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라지 인테스틴도 역시 여러분들 스몰 인테스틴과 마찬가지로 이 확장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결장은 확장도가 좀 많이 일어나고 그런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알기 어렵지만 질환 자체가 이 소장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소장에 치우치는 공부를 좀 해보시고 이렇게 환자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환자는 좀 심각했던 환자였습니다만은 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포인티드 이물, 뭐 복숭아씨 끝이 날카로운 이런 이물들이 장에 들어오면 장에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장에 구멍이 나면 장내 가스가 복강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복강으로 빠져나간 가스는 장내 가스인지 복강의 프리 가스인지, 복강의 프리 가스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장이 뚫렸느냐 뚫리지 않았느냐, 장의 천공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소량의 가스는, 프리 가스는 방사능학적으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량의 프리 가스가 의미를 가지는 건 장의 천공, 장에 구멍이 났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죠. 장 내용물이 복강으로 쏟아지면 심각한 염증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그럼 장의 천공 때문에 생긴 소량의 프리가스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방사능학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우니 초음파를 하면 복벽에다 대고 스캔을 하면 복막을 지나서 복강 안쪽의 상황인데요. 이렇게 반사가 심한 반향 음영이라는 아티팩트를 보여주는데, 이 존재는 여기 가스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 프리가스가 없는 장은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반향 음영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요거는 프리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장에 문제가 있고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프리가스를 봤다면 이것은 어딘가 장에 퍼포레이션이 생긴 것이니까, 구멍이 생긴 것이니까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수술적 조치가 필요로 되는 상황이죠. 네, 여기까지 장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